오늘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적 제어를 듣기 위한 기초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시뮬레이션 다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혹시 다 해보셨나요? 네, 잘 되던가요? 예. 그냥 한번 해보면 돌아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초기 조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 해봐야지 시스템이 어떤 거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틱 서스펜디드 볼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을 겁니다. 자, 요 시뮬레이션은 시스템 모델 자체가 이제 선형 시스템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여기 보면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서 얘가 뭐냐면 시스템 모델을 주고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를 마이너스 10, 뭐 50 이렇게 3개의 폴을 준 겁니다. 그래서 3차 시스템이니까 폴이 3개가 필요하고 2차 시스템이면 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는데, 자, 그래서 시스템의 폴의 위치를 지금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P1, P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여기에 P3. 아이고 왜 끊어지노. 자, 3개의 폴을 우리가 주어지고, 자, 그렇게 안정화되는 개인을 알아서 구해줍니다. 플레이스라는 거는 폴의 위치를 정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을 3차 시스템에 0.005를 줬죠. 자, 이게 선형 시스템인데 어쨌든 우리가 0.01로 공을 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 0.005를 주고 상태가 어떻게 가는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어기를 구한 거에서 이제 요게 뭐 룬지쿠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렇게 쭉 풀면은 트레젝토리가 이제 다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구하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때 이제 플랜트를 보면 선형 시스템을 그대로 밑에 왜 자꾸 네트워크가 끊어지나? 인터넷 실명. 아이고. 왜 자꾸 네트워크가 늦나? 자, 그래서 플랜트가 있고 여기 이제 룬지쿠타를 이용해서 이제 솔루션을 풀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에서 얘는 컨트롤 입력이고 여기에 이제 0.005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다뤄야 될 건 비선형 시스템이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제어기를 구한 걸 그대로 쓰고, 자, 실제 모델은 여기서 이제 분모의 높이의 분수로 가고, 그 다음에 전류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면 조금 모양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 7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변화하는 부분만 우리가 스테이트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세츄레이션 함수 일단은 요거는 뭐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가 잘못됐나? 갈로가 있나?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제어 입력이고, 스테이트가 보면 선형화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가 0.0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변화하는 부분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요게 이제 전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7A
가 흐르고 여기 이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선형 시스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라 이제 해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을 보면 거의 10A씩 이렇게 흐르죠. 지금 7A가 기본이고 거기에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한번 바꿔봅니다. 0.07, 0.08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0.001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사라졌네. 그러면 이게 01, 2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실제 입력이 보면 앞에 거보다는 훨씬 이렇게 올라오죠. 오버슛 생기는데 이때 사용되는 입력을 보면 12A 더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키워볼게요. 10배 정도로 키워보겠습니다. 0.1일 때. 자, 실제로 비선형이니까 얘는 제대로 안 되죠. 왔다 갔다. 근데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얘는 키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얘가 이제 확 키워보겠습니다. 0.01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크기만 커집니다. 얘가 입력이 어떠냐면 50A까지 가요.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건 선형은 그 말 그대로 선형이니까 그냥 보여줍니다. 실제하고 완전히 괴리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거는 그 동작하는 그 영역에서만 만족되는 걸로 시뮬레이션, 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비선형 시스템을 해보면 이만큼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자,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보면 0.05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0.05만 돼도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입력이 보면 50A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여보면 이제 요거는 선형 영역에 가까이 갖는 거죠. 0.678까지 한번 해볼까요? 8까지 하면 이제 14A. 근데 실제로는 14A까지 이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내가 10A까지밖에 못한다. 자, 그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입력을. 그래서 saturation 함수를 만들었어요. 새로. 자, saturation 함수를 만들고 얘를 10A까지 제한을 다 걸어놓은 겁니다. 자, saturation 함수를 여기 살펴보면 내가 만든 건데 이게 입력 U1보다 작을 때만 들어오고 크면은 사인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얘 발산하죠. 10A 딱 걸려버립니다. 더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발산해. 그럼 공이 못 뜨고 또 떨어지는다는 얘기. 실제로 여러분 실험해보면 이만큼 요구하는데 입력이 제한이 걸려서 지금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역 0.001 그 사이에서만 이제 쇠공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아니면 여러분들 파워가 굉장히 커야 되거나 이제 그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번 매그네틱 서스펜디드 볼 하면서 실험을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폴의 위치를 더 왼쪽으로 가면 응답이 더 빠르고 좋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냐? 이렇게 가면 뭐가 더 필요하게 됩니까? 제어 입력이 더 요구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를 뭐 2배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 20, 100 이렇게 하면 훨씬 리스폰스가 빠르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비선형 시스템이 비선형 말고 선형을 먼저 해봅시다. 자, 20, 20, 100. 자, 입력이 앞에서는 뭐 10 얼마 정도인데 리스폰스는 좋아졌지만 입력이 이만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라는 거고, 선형 시스템과 비선형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인버티드 펜들럼을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 제어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앞에서 했던 플레이스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4차니까 폴이 4개입니다. 4개가 지금 마이너스 10, 6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준 겁니다. 임의로. 자, 그 다음에 다른 개인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는 LQ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LQR에 R과 Q와 R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D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에서 개인을 구했고, 자, 이렇게 개인을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자, RK6에서 얘가 부를 때는 플랜트 1에서
인버티드 펜들럼은 이제 이렇게 4차로 복잡합니다. 자, 요걸 선형화하면 결국 이와 같은 형태의 선형 모델이 구해집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를 설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정화하는 0.5 해서 이게 세타 초기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상태가 이렇게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좀 적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웨이트를 더 키워요. 10배. 자, 그러면 얘가 레스폰스 더 느려지죠. 그 얘기는 뭐냐? 입력을 덜 썼다는 겁니다. 웨이트를, 가중치를 더 준 거죠. 그래서 입력을 적게 쓴 대신 스테이트의 변화는 더 느려지는. 얘를 오히려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의 웨이트를 더 줄이면 리스폰스가 훨씬 빨라지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Q와 R의 웨이트에 따라 이와 같이 바뀌고, LQR이 아니고 이제 앞에 쓰는 플레이스 방법으로 얘를 제어를 하면 발산하죠. 지금 안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산할까요? 오퍼레이팅 포인트 초기화 값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게 선형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확 줄어들죠. 지금 보면 얘는 LQR로 했는 것보다 훨씬 응답이 빠르고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맞죠?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옵티말이라 해서 응답이 굉장히 좋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옵티말인가를 설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되겠죠? 네. 자, 지금 펄의 위치를 정확하게 실수값을 2개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입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리스폰스는 굉장히 좋아지지만 입력값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뜻에서 코드를 줬습니다. 다들 잘 되던가요? 예. 이거를 이렇게 파라메타를 바꿔보진 않았죠. 예. 그런 의미를 파악하라고 내가 준 겁니다. 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 뭔지 개념이 좀 잡히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옵티말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옵티말을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뭐 잡을 수 있을 거고, 옵티말은 어쨌든 베스트 파서블 웨이를 찾는 그게 이제 옵티말 컨트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최적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게 퍼포먼스 인덱스 또는 코스트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내용은 뭐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이란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 중에 미분방정식으로 식을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제한 조건이 있죠. 입력뿐만 아니라 상태에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최적을 할 거냐, 자, 그거를 이제 정하게 될 겁니다. 뭐 고전적인 거는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든지 뭐 오버슈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원래를 설계를 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최적 코스트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수학적인 모델은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 모델을 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상태방정식 형태로 어떻게 유도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가지고 RE라는 지점에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이제 미분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알파가 가속도, 자, 그 다음에 베타가 브레이크. 자, 그렇게 질량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스턴스, 자, 거리에 이게 안 되나? 쑥 넘어가라. 그냥 설명해야 돼. 자, 식을 쓰면 이제 F는 MA죠. F는 MA 가속도에서 알파는 엑셀, 베타는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상태가 2차 미분방정식이니까 상태를 X1 위치, X2를 속도, 그 다음에 U1, U2는 엑셀과 브레이크 2개의 입력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따져보면, 자, 초기 상태에서는 x가 0에서 시간이 f가 됐을 때 상태는 2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x2는 속도라 했습니다. 속도는 0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면서 다시 0으로 가는 게 됐죠? 이와 같이 움직임인데, 자,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하면 0에서부터 2로 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x2는 속도가 있으니까 0보다 큰 이런 조건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같은 경우는 엑셀은 M1에 뭐 맥스마 값이 있고, 브레이크도 마이너스 M2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제한 조건으로 움직이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또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죠. 무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그래서 U1이 엑셀이고, 그 다음에 속도 비례해서 어쨌든 적분, 이 T0에서 TF까지 적분했는 전체 값이 어떤 갤런, 우리가 연료가 제한이 되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T0에서 TF까지 제어가 가능한 입력이죠. 그걸 우리는 admissible control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입력이 가능한 그런 입력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가 또 admissible trajectory, 가능한 상태들이 쭉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겟셋은 파이널 시간이 됐을 때 어떤 상태로 가야 될지. 자, n 플러스 1이죠. n은 상태의 개수, 1은 입력의 개수입니다. 추가가 돼서 n 플러스 1개의 셋으로 우리가 수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여러 가지 입력의 패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1은 엑셀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해지다가, TF가 됐을 때 뭐 엑셀을 뭐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태고, 브레이크는 안 잡은 상태죠. 그 다음에 엑셀을 이렇게 쭉 하다, 요거는 맥시멈 M1까지 간 거고, 요거는 이제 엑셀을 밟다가 그 다음에 TF 됐을 때 멈추고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면 지금 속도는 어떻겠습니까? 쭉 증가하다가 0으로 안 가겠죠, 속도는. 어쨌든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봐야지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세 번째 패턴은 보면 M1을 쭉 하다가 그 다음 딱 멈춰요. 요때 이제 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로 해서 멈출 때 원하는 가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U가 내가 쓸 수 있는 어드미스블한 컨트롤 입력을 쭉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쭉 가속하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가다가 그 다음 TF가 돼서 이러면서 조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는 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dmissible trajectory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시간축이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리고 E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X2는 속도고, 속도가 이렇게 트레젝토리 움직이다가 E의 어떤 바운드에 싹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주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는 속도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요 어떤 바운더리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 메저입니다. 내가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최저값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지금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J라고 표현한 게 적분항이 있고, 한 개는 TF, 시간이 T, 내가 언제까지 시간이다 해서 터미널 타임이죠. 터미널 타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T0에서 TF까지의 어떤 적분항, 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의 퍼포먼스 메저를 이와 같이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빠르게 가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시간만 줄이면 되죠. 연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GX 안에 값을 1로 줍니다. 그러면 TF 빼기 T0가 미니마이즈 되면 되죠. 자, 이렇게 요 식을 풀어서
우리가 목표를 도달할 수 있으면 제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GX를 이와 같이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은 뭐냐? 자, U 스타를 찾는 겁니다. 뭐가? 스타라는 표시는 최적이라는 뜻인데 내가 목적으로 한 퍼포먼스 메저를 최소화하는 입력 U를 찾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자, 입력 U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 시간에 대해서 상태가 정해져 있으면 U가 일정하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U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얘가 움직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맞죠? 입력을 주면 얘가 움직입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 적분에서 들어가는 GX를 했지만 현재 XT가 어떠냐면 U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럼 얘도 바뀌고 그러면 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TF가 되면 얘도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최적화하는데 문제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얘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풀어라면 자, X에 그냥 뭐 X가 있다 그러면 JX가 이와 같은 형태다. 그럼 X가 바꿔주면서 여기 최소값 찾으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뭐 3차원 모양이라 하면 뭐 데이터 넣어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푸는 문제는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X가 시간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요. 그것도 입력 U가 바꿔주면 내가 1로 계속 주면 1로 쭉 증가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0을 줬다. 그럼 또 상태가 바뀌죠. 자, 다양하게 입력을 주면서 얘가 최소화되는 U 스타가 뭐냐 이걸 찾는 문제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최적화하면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체계적으로. 자, 이때 이걸 최소화하는 입력 U를 옵티멀 컨트롤, 그때의 상태의 궤적을 옵티멀 트래젝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U 스타를 찾고 X 스타를 찾습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력의 패턴이 있었죠. 자, 이렇게 U1부터 쭉 넣어보니까 코스트를 다 찍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트래젝토리 이렇게 설계를 쭉 했다가 넣어보니까 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코스트 값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일 작은 값이죠. 자, 제일 작은 값을 해보니까 첫 번째 패턴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옵티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었는 게 과연 내가 더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았는지 아니면 이 옵티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자, 그걸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의 존재 가능성. 자, 어떨 때 존재하느냐. 자, 그리고 그 찾았는 게 진짜 유니크하냐. 또 다른 해가 있을 수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찾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J가 이제 X가 이렇게 찾았어요. 내가 여기서 찾았어요. 아, 내가 옵티멀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이걸 갖고 이제 로컬 미니멈이라 얘기하죠. 그럼 전체에서 글로벌 미니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여기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또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그럼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미니멈 타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니멈 타임 컨트롤 문제는 입력을 맥시멈 줍니다. 빨리 가는 것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엑셀에 옵티멀 알파 스타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는 거죠. 자,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죠. 이게 x1 2차 미분 방정식을 이걸 풀고 제한 조건은 초기 조건 제로에서 타임 tf가 됐을 때는 제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제한 조건이 있고, 자, U에는 맥시멈 분명히 이제 이와 같은 연료에 대한 제한 조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컨스트레인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옵티멀 문제를 푼 겁니다. 풀 때
자, 처음에 주는 건 저렇게 줄 수 있겠죠. 자, 2분의 T0에서 TF까지 맥시멈 줍니다. 쫙 주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브레이크로 확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세 번째 그림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죠. 엑셀을 확 밟으면 쭉 증가하면서 선형적으로. 자, 그렇게 하다가 브레이크 싹 밟으면 이제 쭉 감소하죠. 딱 하면 TF 때 딱 멈춥니다. 그 위치를 보면 이와 같이 쭉 가다가 이 딱 되는 순간 딱 멈추는 아주 아이디어한 케이스로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미니멈 타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 T0의 시간에서 자, 만약에 입력이 제한 조건이 없다면 무한대로 탁 줍니다. 자, 그러면은 탁 뛰어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E의 상태가 딱 됐을 때 딱 멈추는 거죠. 무한대로 딱 줬을 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앞에도 봤지만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unconstraint 문제는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constraint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 옵티멀 솔루션을 우리가 풀 때 자,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오픈 루프입니다.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펑션 J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U 스타를 찾습니다. 자, 이걸 옵티멀 퍼포먼스라고 옵티멀 컨트롤 인풋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걸 찾는 데 있어서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측면에서 얘가 이제 그냥 풀어가지고 타면 프로파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얘가 T에 대한 시간을 쭉 해서 넣어줘야 되죠. 자, 근데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죠. 어떤 시간에 그 딱 맞춰가 넣어줘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죠. 조금 뭐 바람도 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옵티멀 컨트롤 로우라는 것은 자, 함수를 찾는데 현재 상태에 디펜던트하게 자, 그렇게 찾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해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도록 어떤 함수를 찾는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찾아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죠. 옵티멀인데 함수가 뭐 sin x가 될 수도 있고 뭐 로그가 들어갈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선형 시스템을 얘를 옵티멀을 찾아보니까 현재 상태에 개인이 곱한 게 옵티멀이 되더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냥. 그러면 얘가 아주 쉽죠. 현재 상태에 개인만 앞에 매트랩을 보여줬죠. 곱해서 해보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피드백에서 옵티멀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선형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 뭐 현재 상태를 읽지 않고 초기 상태만 갖고 그냥 프로파일을 찾죠.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은 우리는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픈 루프 컨트롤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환경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얘가 옵티멀을 만족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 하는 거는 이번 경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나오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성립 안 합니다. 요걸 1번을 찾는 겁니다. 자, 제일 일반적인 걸 찾고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에서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도 구현하기도 제일 쉽겠죠. 개인 곱하기 현재 측정해 센서로 측정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냥. 자, 실제적인 의미는 fx가 내가 만약에 상태가 3개다. 그러면 x1, x2, x3. 자, 지금 요 x는 벡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3개가 곱해지니까 f1, f1, f2, f3. 3개가 각각 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f1의 x1, f2의 x2, f3의 x3. 이렇게 3개가 각각 곱하고 더해져야지만 안정화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정보가 내가 측정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 못 씁니다. 그러면 모든 상태가 사용 가능해야지만 쓸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와 같이
현재 상태를 피드백에서 컨트롤러에 쓰면, 자, 이걸 하면 피드백 컨트롤.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오픈해서 컨트롤하면 오픈 루프 컨트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옵티말 한다는 얘기는 피드백 컨트롤하고 모든 상태가 측정 가능하다. 자, 그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상태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상태가 뭔가, 시스템의 상태, 자, 상태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상태 방정식 뽑아내는 걸 충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상태 방정식은 왜 쓴다 했나요? 상태 방정식. 에? 아,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했죠. 자, n차 미분 방정식에서 y의 n차 미분 방정식 y의 n-1 해서 an 이렇게 해서 뭐 미분 방정식이 되죠. 자, 이렇게 된 거를 x1 y, x2 y 미분 해서 xn차는 y의 n-1차 쭉 해서 1차 미분 방정식 n개로 풀어서 사용하기 쉽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상태라는 걸 정의하고 1차 미분 방정식 ODE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n개로 해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상태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벡터와 매트릭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트릭스로. 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풀 때도 우리가 벡터와 매트릭스 문제를 계속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스템 상태 방정식 푸는 게 익숙해져야지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상태란 걸 자, 그래서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x와 u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 비선형 함수로 표현된 걸 non-linear time varying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non-linear time invariant. 자, 지금 다른 건 이제 대부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막 바뀌는 걸 굉장히 풀기가 복잡하고 어렵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n-linear를 우리가 선형화 시켜서 나타내면 곱셈과 덧셈으로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태의 곱셈과 덧셈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 자, 요거 푸는 거는 옵티멀 솔루션은 아주 이제 쉽게 솔루션이 나옵니다. 물론 푸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뽑아낸다 그러면 상태와 입력을 곱하기, 내가 원하는 대로 곱하기 매트릭스를 해서 출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칼라 같은 경우, 스칼라 시스템 같은 경우, x 미분 플러스 2차 미분, 그 다음에 ax 미분, bx는 u.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2차 상태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x를 x1이라 두고, 그 다음에 x 미분을 x2라 두죠. 그러면 x1의 미분은 x2가 되고, x2의 미분은 여기 있죠.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ax2 마이너스 bx1 플러스 u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으로 쓰죠. 그러면 x1과 x2의 배열을 우리는 벡터 x로 정의를 하고 얘의 미분을 표현하면 ax 플러스 bu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차가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 x 미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u. 자, 이거는 1차 시스템이죠. 자, 이거는 표현하면 저와 같이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x가 적분되고 인풋을 이용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자, 그래서 입력을 해서 얘 1차 미분 방정식 풀고 그다음 출력.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면 s의 xs 빼기 x0는 마이너스 xs
플러스 U 해서 입력에 대해서 x에 대한 식을 미분을 풀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얘도 라플라스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s의 xs 마이너스 x0는 a의 xs 플러스 bu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 미분 방정식 푸는 거죠. 자, 풀어볼까요? 자, x0를 이제 초기 조건 놔두고, 자, x의 s, 그다음에 얘는 si 마이너스 a, 자, 그다음에 플러스 는 자, x0 자, 플러스 b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스칼라하고 얘하고 뭐 다른 게 없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에서 xs라는 거는 x1s와 x2s 벡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매트릭스가 곱해진 거죠, 지금. 맞죠? 네. 그래서 x를 구하면 xs는 인버스를 하죠. si 마이너스 a의 인버스 x0 더하기 여기는 si 마이너스 a의 인버스 bus 이렇게 됩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우리가 xt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xt를 찾는다는 얘기는 x1t와 x2t를 한꺼번에 찾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알아야 되죠? 얘는 어떻게 찾나요? 라플라스 변화에서 찾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a가 0, 1, 마이너스, 지난 시간 뭐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자, 이렇다. 그러면 얘는 si 마이너스 a 하면 어떻게 돼?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s 플러스 3 요거 인버스 하면 ad 마이너스 bc에서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 역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3t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맞나요? 자, 이거를 우리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곱하기 x0죠. x10, x20. 이게 이제 여기는 트랜지션 2의 t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현재 x0 나오면 초기 값에 대해서 xt의 현재 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 우리는 천이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가 현재에서 곱하기 한 다음에 현재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요 s에 대한 함수고 u도 s죠. 그러면 s가 두 개 곱해지면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뭐가 되나요? ut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의 e의 at고 얘가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시간에서 컨볼루션이 라플라스 변환이 되죠. 곱으로. 그럼 역변환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적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시스템 출력은 자, 초기 조건하고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시간 t0에서 자, t1 있고 tf가 있습니다. tf가 있습니다. 자, t0에서 t1까지 계산하면 현재 조건에서 적분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초기 조건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컨볼루션 연산하는 게 이거는 시스템인데 왜 그냥 곱하고 안 하냐. 컨볼루션 한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초기 조건이 바뀌니까. 그게 시스템 푸는 게 어렵습니다. 인풋에 시스템 입력을 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자, 요 설명이 이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은 그냥 미분 적분해서 입력해주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상태로 만들어주면 매트릭스로 바뀝니다. 얘가 적분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되고 입력 형태로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솔루션은 시스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트랜지션 매트릭스에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T 타우로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줍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고 해를 구하면 현재 상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 문제 냅니다. 모르면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산할 수 있나요?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짜죠? 문제 지금 물어볼까? 자, 시스템이 이와 같이 됐고 A 매트릭스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매트릭스가 0, 1이다 했을 때 저 적분 라인에 있는 걸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 대답 못하면서 또 넘어갈까요? 그럼 넘어가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모르면 그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한데 그걸 자 일단은 SI-A를 구해야죠. E의 AT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가 자꾸 끊겨가지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 자, 매트랩이나 파이썬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걸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아예 끊어졌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볼릭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심스 해서 T를 심볼릭으로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A 매트릭스가 뭐였냐면, 또 네트워크가 늦네. 오늘 왜 이러지? 여기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참네. 됐네. 자,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EAT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A 곱하기 T. 지금 이거 나오죠? 답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손으로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t. 자, 이게 2의 at입니다. 지금 이 식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의 아이젠밸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적분, 자, 여기 곱하기 x0 하면 초기 조건에 대한 결과고, 자, 2의 t를 자 a의 t 마이너스 타우 해주고 b는 0, 1, 그 다음에 u 타우, d 타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u가 지금 여기서 연산을 하죠. 자, 요 매트릭스는 지금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 하죠. 자, 여기서 t 대신에 요게 뭐냐면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하면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t 마이너스 타우, t 마이너스 타우 쭉 이렇게 다 바뀌죠. 자, 그 다음에 0, 1 곱합니다. 0, 1. 그러면 쭉 곱하면 남는 게 뭐냐? 2의 t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에 여기도 2 t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u 타우 해서 적분, 타우에 대해서 적분, t는 밖으로 빼내도 돼요. 됐죠? 그러면 두 개 벡터, 각각 예적분, 예적분 따로 하면 됩니다. u가 1이다. 그러면 1 해서 0에서 t까지 적분하면 돼요. 밖으로 뽑아내면 2의 마이너스 t는 나가오고, 자, 2의 타우,
곱하기 d 타우 0에서 t까지. 요 하나만 적분한 겁니다. 그러면 적분하면 t라는 게 나오죠. t-1인가 나오죠. 그래서 t-1 하면 이게 t-2에 t-1 되면 곱하면 1-2에 t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해주고 계산해주면 앞에 식처럼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입력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2차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분리가 되고, 요걸 초기 조건에서 매트릭스입니다. 얘도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결국은 얘는 2개 배열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t에 대한 함수로. 자, 이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A 매트릭스 곱한 다음에 계속 바뀌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EAT는 결국 전개하면 뭐냐? 자, E의 AT는 자, 아이덴티티 플러스 A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A의 제곱 뭐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죠. 그러면 뭐냐? A가 계속 제곱 3승 4승 이렇게 매트릭스 나옵니다. T에 대해서. 자, EAT는 그래서 매트릭스 2x2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A가 계속해서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트랜지션 매트릭스고 자 그런 의미. 그래서 현재의 값에서 우리가 그 다음의 상태를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런 의미죠. 자, 파이는 EAT는 1AT 2 팩토리얼. 라플라스 역변환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했고, 자, 결국은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내가 계속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지금 다루는 게 뭐다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보면 이게 뭐 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빌리티. 지금은 얘가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걸 살펴봤고, 자, 가장 간단한 토크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 토크를 가해줬을 때 얘가 회전하는 세타를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자, 이 물체를 보면 얘 이너시아가 있었고 F는 ma 하고 똑같이 세타 두 번 미분은 토크 t. 자, 이렇게 되겠죠. F는 ma, 뭐 토크는 이너시아 곱하기 각가속도. 자, 이걸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 이제 세타를 우리가 스테이트 x1으로 두고 x2를 두면 세타 미분 하면 상태 방정식. x의 미분은 ax 플러스 bu인데 이때 a는 우리가 0, 그 다음에 1, 0, 0 이렇게 되죠. b는 우리가 b 매트릭스는 0, 1 자, 이렇게 여기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1과 x2의 상태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토크를 주면 얘가 어떻게 풀리냐면 라플라스 변화나 알겠지만 s제곱이죠. 그러면 풀면은 입력을 주면 계속 증가합니다. 위치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죠. 안 멈춥니다. 얘는 멈추게 하려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x의 미분, 세타의 미분 성분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화하면 얘가 풀면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는 세타에 대한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J 세타 두 번 미분, B 세타 미분, 그 다음 K 세타는 U 해서 2차 미분 방정식 우리 형태가 보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성분이 지금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성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크에 이 성분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 얘기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K 이렇게 바뀐 거죠, 식이. 그럼 A 매트릭스가 바뀐 게 된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컨트롤빌리티랍니다. 내가 임의의 형태로 매트릭스의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의미가 뭐냐?
행렬을 한번 보면, 자, A가, 자, 만약에 0, 1, 0, 0. 얘의 아이젠밸류를 체크해 보면 얘 특성 방정식이 나옵니다. 0이죠. 0은 라플라스 변하면 S제곱이었죠. S제곱은 T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계속 증가합니다, 얘는. 근데 얘를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A를. 자,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내가 피드백을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아이젠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 자, 중간에 게 만약에 없으면, 자, 미분항이 없으면 어떤 게 미분항이죠? 얘죠. 얘를 줄여보겠습니다. 1로. 얘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놈을 줄어들면 아이젠밸류 체크해보면 소수점 나오죠. 그래서 얘 값이 사인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0.5.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선형 시스템 같으면 내가 피드백을 U를 마이너스 K에 X로 주면 임의의 값으로 내가 막 바꿀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바꾸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폴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이 전체 영역에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컨트롤빌리티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K1, K2, X1, X2 이 두 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회전하는 물체의 각도와 각속도 정보를 알아야지 그걸 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정보를 한 개 모른다. 그러면 속도의 승부는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컨트롤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학습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나? 모릅니다. 이 정보를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드백에서. 그래서 센서가 중요하고 어떤 센서를 어떻게 개인을 곱해서 쓰느냐 이게 결정 납니다. 결국. 데이터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됩니다. 됐죠? 그게 컨트롤빌리티입니다. 선형 시스템이 이런데 비선형은 더 하겠죠. 여러분 다루고자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근데 이제 왜 이게 컨트롤빌리티가 B, A, B 이렇게 되느냐? 앞에서 E의 AT 구하면 적분을 어떻게 했냐면 인테그랄 E의 AT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에 B, U 타우 이렇게 했죠. 입력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A 매트릭스로 전개되죠. 얘는 아이덴티티 더하기 A 더하기 AT 더하기 A의 제곱 T 제곱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 얘하고 B하고 곱해봐요. B, AB, A 제곱 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풀랭크 2차 시스템이니까 여기에 풀랭크를 가지면 컨트롤 가능합니다. 체크하는 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CTRB라고요. CTRB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CTRB입니다. CTRB A 곱하기 자 B는 0, 1 트랜스포즈 하면 얘가 랭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랭크란 거는 독립된 벡터의 개수입니다. 자, answer의 벡터 개수 2가 되죠. 그러면 시스템 차수가 2고 얘 벡터의 랭크가 2가 되니까 얘는 컨트롤러블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B가 자 10이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도 컨트롤하네. 입력이 이쪽에 들어가서 10이라도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빌리티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를 가지고. 요거에 따라 결정 나버립니다. A, B만 보면 내가 이게 제어 가능한지 안 한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 observability 마찬가지. observability는 내가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자, 아웃풋은 Y에서 X1, X2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측정이 되죠. 자, 0, 1로 하면 두 번째가 측정이 되죠. 얘는 세타고 얘는 세타 미분입니다. 내가 센서가 타코미터에서 얘는 측정 가능해요. 그러면 1, 0, 1 이렇게 되고 얘만 측정하면 1, 0 이렇게 돼요. 두 개 다 측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0, 0, 1 하면 벡터 두 개가 나오죠. 세타, 세타 미분. C 매트릭스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벡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 C 매트릭스 가지고 만든 걸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 합니다. 마찬가지
얘를 옵저버 가능하냐? 자, 내가 세타만 측정해서 세타 미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옵저버블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체크하는 것도 OBSV, Observability Matrix A와 C 매트릭스 1, 0. 자, 그럼 풀랭크 됐죠. 그러면 만약에 세타만 측정 가능해도 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속도만 가능하다 하면, 자, 얘 랭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랭크 분명히 풀랭크 될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모터하고 똑같습니다. DC 모터는 타코메타만 있거나 각도만 측정하면, 두 개만 측정하면 나머지는 센서 없어도 됩니다.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미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이나믹스에서 컨트롤러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일장 끝났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나 질문해 주시면.